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일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존버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작업하는 내내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까지는 타카 사용법까지 봤어요. 네, 타카 사용법 다음 영상은 아마 타카가 있으니까 이제 속고를 칠 거예요. 그래서 속고 보드에 대한 이해나 뭐 그런 왜 450상을 걸고 300상을 걸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그 상에 대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보통 속고는 36이라고 표현하고 하파는 보통 48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 36이나 48이 뜻이 뭐냐? 36은 간단하게 3은 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르로 따지면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 자짜리 장르라고 하면은 이쪽이 900이라는 거예요. 900. 정확히 표현하면은 한 자당 303m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자 때는 606mm, 세 자 때는 909m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의 배수로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는 계산하기가 쉽게 그냥 300을 한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36이라고 하면은 곱하시면 돼요. 300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6은 300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속고보드에 대해서. 일단은 속고보드 위에서 아래까지 쭉 있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은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300에 450이라는 거예요. 글자 한번 재볼게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죠? 300. 그럼 당연히 이거는 45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600, 300, 450, 600. 그리고 마지막으로 900. 900이 되는 거죠. 지금 저를 거꾸로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900이고 여기는 또 재보면은 지금은 보이시나요? 17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700이죠? 그럼 밑에까지 하면 1800인 거예요. 그럼 이걸 또 6자가 되는 거죠? 36이니까. 그래서 자당 그 3을 곱하면 이제 638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1800에 9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이제 한자, 두자, 뭐 36짜리 가져와, 48짜리 가져와 이러면 이제 그걸 3으로 계산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같고, 일단 이거는 지금 일반 속고예요. 이제 규격은 다 똑같아요. 일반 속고나 뭐 향균 속고도 있고 방수 속고, 방화 속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보통 주로 쓰는 거는 36짜리 일반 속고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방이나 세면대 같은 이 물이 닿는데 그런 데는 이제 방수 속고를 하는 거죠. 방수 속고를 하는 거고, 이제 불이 나거나 이런 데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요양원 같은데 약간 노인분들이 있거나 애들이 있는 유치원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법적으로 방화 속고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방화 속고만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옆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보죠? 일반 스탠다드 일반 속고고, 그거는 울산에서 가져왔다. 이 시간에 제작이 된 거고 몇 년도에 제작이 된 거다. 준불연 재료.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평보드, 그냥 일반의 보드고, 보통은 10mm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는 9.5T? 9.5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95mm. 이렇게. 그러니까 10mm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회사는 USG 보라라고 KCC 이렇게 있고, 그 두 개는 이제 메이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산도 있어요. 중국산은 두께가 살짝 두껍고
또 무거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더니 좀 힘든데 마스크 잠깐 벗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일단 2개 정도 회사고, 중국제는 좀 무거운 대신에 여기 이 표시가 좀 짧게 돼, 십자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저 중국산 한 2번 써봤는데 그거 돼 있고, 일단은 간단하게 3회 6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상을 건다 이 표현 나죠? 상을 걸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상이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 타카이를 이렇게 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8mm까지 타카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300이니까 303을 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반반이 이제 14mm, 14m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치가 좀 무난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300이 아니더라도 290? 그렇게 하면 되죠. 290으로 하면 되고, 여기도 이제 440. 이제 자타가 약간 쳐도 되고, 반대로 또 여기도 그런 식으로 600이 되나, 600이나 595? 이렇게 해서 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치면 이제 일자로 치는 게 딱 되는 거예요. 일자로 치는 게 되는 거고, 일단 종류는, 석고 모델의 종류는 아까 방수 석고나 향균 석고, 방화 석고. 색상의 차이는 있어요. 일반 석고는 흰색이고, 방수 석고는 이제 물이다 하니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이제 방화 석고는 불을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나 약간 빨간색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도 이거는 보통 10kg 정도 되고요. 방수랑 향균 석고도 10kg인데 방화 석고는 12.5T라고 해요. 약간 더 두껍고 핑크색이고 무게는 2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핑크색을 딱 보면, 아, 저건 방화 석고구나. 오늘 작업이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가 무게이니만큼 작업하는데도 좀 힘든 그게 있죠. 그리고 상을 여기다 건다. 그 사람들이 상을 여기다 딱 걸어요. 300으로. 300을 건다고 하면은 여기도 300이고 여기도 300으로 걸겠죠. 아니면은 450을 걸게 될 거예요. 보통은 천장 작업을 할 때는 300이에요. 300이면 여기 이렇게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리고, 여기 하나 걸리고, 조인이니까 조인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해서 걸리는 거겠죠. 다음 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0으로 하고, 이제 하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300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300이니까 30cm. 그리고 벽은 300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의 450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450이면은 여기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점 있죠? 점이 이게 450. 이렇게 여기 맞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50씩 나가는 거고, 이 점에 따라서 이제 타카를 쳐 나가면 되는 거죠. 300이면 대충 점을 보고, 점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본다고 표현해요.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게 점이 나오니까 쭉 박으면 돼요. 여기도 쭉 박으면 되고, 여기도 쭉 박으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석고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 조인 부분 있어요. 조인 부분 여기가 이제 맞닿는 부분을 조인 부분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여기는 이제 각자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윗부분 같은 경우는 조인이 없어요. 근데 보통 영상들 보면 여기다 나무로 상을 딱 이게 받치거든요. 딱 받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300이니까 300이 안 되게 이제 좀 잘라서 한 260 정도 그렇게 잘라서 여기다 가운데 조인 자리에다 붙여주는 거죠. 보통은 가벽 작업할 때 투바이 있죠? 투바이로 이렇게 여기다가 조인을 놓고 하는 편인데, 이거는 현장 반장님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 이제 석고로 그냥 대충 넣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껴본 결과는 석고로 넣고서 이제 마감하는 분들이 저는 많았어요. 그럴 때는 팁이 있다면은, 여기가 이제 30이 될 거예요. 이제 28이겠죠. 여기도 이제 300, 만약에 300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걸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석고보드를
이거에 맞는 속고보드를 위에다 넣고, 그것도 막 그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한 200이면 20cm 정도 되죠? 20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거. 너무 두꺼우면은, 반장님들께서 한 소리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말고 반 조인된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된다, 한 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속고보드를. 이런 식으로 속고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일단 넣을 때는 물론 이 칸보다 작게 넣어야 되죠. 여기 이제 각재가 있을 거니까 각재보다 좀 작게 넣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막 이렇게 잘라서 넣는다. 반이 딱 되니까 여기다 본드칠을 해줘야 돼요. 본드 이렇게 동그랗게 하든 뭐 아무렇게나 하든 본드칠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드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 타카를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칠 때는 정석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고정되게끔 한 줄보단 두 줄이 낫겠죠? 또 이렇게 치는 거죠. 반대로 또 위로 할 때는 위에도 이제 고정하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이제 본드칠 칠하고, 고정할 때 이제 타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조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래 뭐 FM이라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보통 2바이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각재 한 것처럼 이걸 좀 잘라서 붙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두 가지 방식을 해봤는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그냥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레밭이라고 하죠. 남는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대충 이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걸 막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고, 한 여기 들어갈 정도만 딱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00, 여기 300이니까 14씩 빼면은 30이 빠지는 거니까, 300에서 이제 30을 빼면 270이죠. 270 이하로만 잘라가지고 260이든 250이든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딱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사진을 찾아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아마 조인 자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장님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할 때 반장님한테 이거 조인 자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반장님이 속고로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나무로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현장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일당으로 배우러 왔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 반장님들의 말을 좀 잘 따라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인을 넣어주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은 조인을 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석고를 칠 때는 아랫부분 이제 걸레바지가 들어가요. 걸레바지가 대충 한 100 정도 된다 치고 180에서 100 정도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막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너무 붙일 필요가 없고, 이게 80이면은 대충 20 정도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그럼 이게 살짝 남겠죠? 그렇게 하는 게 시공 방법이 더 빨라요. 그리고 80이면은 60이 되는 면이 이제 걸레바지 본드를 바르는 면이겠죠.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너무 꽉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습기도 있을 거고요. 시간이 약간 더디게 되죠. 특히 투피 할 때 그렇게 돼요. 투피 할 때는 위에서부터 쳐나가니까 위는 빈 공간이 많지 않은데 아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석고를 치고 지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닥은 보통 이렇게 일직선 되면 좋은데, 이게 막 이렇게 높다가 이렇게 낮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길이를 재서, 입장이 막 3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균적인 길이를 재서 여기에 대한 걸 자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만약에 잘랐는데 여기가 너무 꽉 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널려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데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서 3장을 한 번에 자르는 거죠. 하나 자르고 재고, 하나 자르고 재고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평균 값을 잰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는 좀 더 올라가 있구나, 이러면 여기는 빼가지고 하는 거, 여기는 좀 내려가 있으니까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자를 때 이제 속고 이런 거 남은 거 그런 거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거에다가 본드 박스 같은 데 적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은 70을 한다. 근데 여기는 높다 하면 60으로 자른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바로 붙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넉넉하겠다.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면 10cm예요. 10cm면은 한 여기보다는 있으니까 공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60이고 여기는 한 70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가 그러니까 아래는 한 30 정도의 여유를 주고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게 딱딱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게 바닥이 딱딱 맞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거 나무처럼 받으면 좋은데 이런 시멘트 바닥이요 대부분. 시멘트 바닥은 높낮이가 좀 달라요.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서 약간 높은 데는 좀 짧게 하고 낮은 데는 좀 길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작업하는 속도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석고를 치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하자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석고를 칠 때 조인 부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석고 투피를 친다고 하는데 석고 투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 석고가 이렇게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친다고 가정하면은 투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장을 칠 때 45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흔들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투피 칠 때도 있는데 투피 칠 때는 이거를 이제 교차해서 치는 거죠. 원피는 보통 밑에서부터 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치고 위에가 이렇게 치는데 이거를 반대로 투피 때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겹치지 않게. 이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겹치지만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투피 때는 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원피죠. 한 장이라고 하죠. 원피. 원플레이어, 뭐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피는 이제 보통 도배 필름한테 원피로 하는 편이고 이거는 도배가 잡아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투피 때는 페인트는 무조건 투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는 이제 각재가 되는 거니까 각재가 이제 틀어진다고 표현했는데 오래되면은 습기 먹고 이러면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피 때는 타카를 받고 투피 때는 이 면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본드를 발라주는 거죠. 근데 원피 때 본드를 바를 수도 있는데 보통의 제가 겪은 거는 원피 때는 이제 타카로만 고정을 하고 투피 때 본드를 발라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또 넣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커보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 때, 페인트 할 때 페인트 할 때나 반대로 또 뒤에다가 TV를 달아야 돼. 무거운 거 달아야 된다. 무거운 거. 그럴 때는 이제 원피는 합판을 치는 거죠. 투피 때 본드를 발라서 석고를 치고, 원피는 합판. 투피 때 석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거실이나 이럴 때는 TV를 설치할 때 그런 때가 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반장님마다 다르고 반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여기는 조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원피인가요? 투피인가요?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석고를 보는 방식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속고에 대한 거는 이만큼 얘기하겠습니다.